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해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두 대의 세단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신형 그랜저와 신형 K7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투싼이 사고가 나서 K7 이제 LPG 차량을 대차를 받아서 한 3박 4일간 탄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이제 LPG 차량을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출력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연비도 괜찮았고 일단 K7 그 차량 자체에 너무나도 반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K7 사기 위해서 중고 매물도 알아보고 신차 견적도 내보고 했는데 투싼을 팔아도 1,000만 원 정도 더 줘야 K7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K7이 확실히 비싸긴 비싸구나 를 깨달으면서 결국 K7을 포기를 하고 투싼을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국산 차량에서 좋아하는 차량이 기아 자동차의 K7이에요. 그래서 K7이 올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 되는 신형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랜저도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이 두 가지 차종은 어떻게 변화를 겪고 어떻게 출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2018년에 K7과 그리고 그랜저가 몇 대씩 팔렸고 그 브랜드 내에서 몇 프로의 판매량을 차지했는지 그래서 표를 보게 되시면 기아자동차 K7 같은 경우에는 33,673대가 작년에 팔렸고 현대자동차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88,533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7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판매량 내에서는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율 중에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랜저의 판매량이 K7의 판매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라는 그 브랜드 가치 그리고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K7은 아무래도 후발주자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 세그먼트를 사는 분들은 나이대가 적어도 30대 이상 그리고 40, 50대, 60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큰 K7 같은 새로운 그런 이름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랜저는 확실히 그랜저지 그랜저니까 믿고 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광고에도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삑 합니다. 그럼 삑 하면 그랜저가 갑자기 나와요.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광고의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그냥 어떻게 지내냐의 친구의 말에 난 그랜저를 탄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 광고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내가 그랜저를 탄다.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랜저라는 이름 하나로 다 대변이 된다라는 걸 그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랜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그런 고급 세단 정말 성공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런 인식의 표본이 되는 바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가 최근에 이제 IG로 바뀌면서 옛날에 그런 각 그랜저 그리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건 그랜저 XG였어요. 그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고 너무나도 그 멋있었던 그랜저 XG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TG까지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IG가 나오면서 뒤에는 너무나 멋있어요. 뒤에는 정말 다찌처럼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밤에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데 전면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멋지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로 들어오게 되면 더 실망을 했어요. 처음에 그랜저 IG가 출시됐을 때 그 팝업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그랜저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 K7을 보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K7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랜저가 갖고 있었던 그런 뭔가 중후함과 그런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이제 K7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K7을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 K7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넓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세단을 타고 있구나라고 전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랜저와는 굉장히 상반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가진 이제 같은 차량, 껍데기만 다른 차량이지만 굉장히 그 컨셉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인테리어를 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매량을 보면 그랜저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라는 건 조금 놀라운 사실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그랜저라는 이름을 보고 그냥 믿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랜저라는 그런 아성을 뛰어넘기엔 아직 K7의 인지도나 그런 기아자동차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트림별 판매 비율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작성을 해봤어요.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총 라인업이 그랜저도 그렇고 K7도 그렇고 5개입니다. 2.4 가솔린, 그리고 3.0 LPI, 3.0 가솔린, 그리고 2.2 디젤, 마지막으로는 3.3 가솔린, 이렇게 5가지 라인업으로 2가지 차량이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 가솔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K7과 그랜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걸 K7은 3.0 LPI가 두 번째로 많이 팔렸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0 가솔린이 두 번째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 세 번째부터는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2.2 디젤이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3.3 가솔린도 크게 수요가 많이 없었다, 비교적 많이 없었다라는 걸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다음, 그러니까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K7이나 그랜저 IG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전 모델의 트림별 판매량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더라도 2.4 모델이 가장 메인 볼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변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행 파워트레인은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2.4 GDI, 3.0 GDI, 3.3 GDI, 3.0 LPI, 이제 LPG 차량이 있고 2.2 디젤 이렇게 5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같은 플랫폼에 같은 이제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라인업이 바뀌게 되더라도 아마 같은 라인업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K7과 그랜저.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2.4 GDI 엔진은 2.5 GDI 엔진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볼륨을 차지했던 2.4 가솔린 엔진은 2.5 가솔린 엔진이 대체를 할 거예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2.5 가솔린 모델이 가장 메인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전에 이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아마 삭제하게 되면 2.2 디젤 정도 삭제가 되지 않을까.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LPG 차량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삭제가 된다면 디젤 정도 판매량도 적었고 요즘 추세도 디젤을 점점 단종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젤을 없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변속기는 당연히 바꿔서 출시해야겠죠. 그래서 6단 자동 변속기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나 변속 타이밍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각 차량별 이제 예상되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자동차, 제가 좋아하는 기아자동차 K7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더 크고 넓어진 이제 K7 같은 경우에는 인탈리오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릴 있잖아요. 일명 우리가 마세라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세로형 그릴이 더 커졌다라고요. 뭐 그릴 커지는 부분이야 요즘 신차들이 대부분 갖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3구 LED 헤드램프가 현재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4구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 소나타, 현재 신형 소나타도 4구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4구 LED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5구, 6구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4구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원래는 K7이나 현재 뭐 소렌토도 그렇지만 그 헤드램프 밑에 4구 아이스 큐브 모양의 4개의 주간 전조등이 들어갔는데 이 디자인이 바뀐다라고 해요. 현재 최근에 나온 니로 한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니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전조등이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꺾이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니로 스타일의 주간 전조등으로 디자인이 바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향시등의 위치도 이제 범퍼 하단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소나타처럼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바뀐다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팰리세이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넥소를 시작으로 점점 현대자동차가 지금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다 바꾸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반겨야 되는지 아니면 뭐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더 편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다 또 똑같이 뭐 SUV나 세단이나 다 똑같이 버튼식으로 바꾸는 건 조금 별로지 않나. 이거 분명히 제네시스에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인데
되는데 그럼 또 제네시스와 현대자동차가 차별화가 없어지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또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다 이걸 적용하고 또 다음 시대에는 뭐 차종과 그런 브랜드 상관없이 다른 걸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줏대를 가지고 그런 걸 디자인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버튼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Z형 리어램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양재에서 과천 넘어가면서 그 위장막이 쓰여진 차들이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 차량에 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Z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K7의 위장막 차량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Z형 리어램프가 그대로 유지돼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더욱 진보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뭐 현대 기아차들에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진보된 한층 더 이제 더욱 더 자율주행에 가까워진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K7 페이스리프트 되는 신형 K7의 전반적인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신형 페이스리프트 되는 그랜저에 대한 예상 변화입니다. 일단 그랜저는 이제 페이스리프트지만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다라고 현대자동차 측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측면 라인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신형 그랜저는 C필러 라인을 바꿨다라고 해요. C필러 라인을 바꾼다라는 건 거의 옆모습에서 굉장한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페이스리프트는 프레임이나 그 굴곡 자체를 바꾸진 않는데 그랜저는 C필러 라인을 변경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휠베이스 길이를 더 확장한다고 해요. 현재 신형 소나타가 너무나 휠베이스가 길게 나와서 그랜저가 소나타보다는 더 급이 크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더 넓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는 휠베이스 길이를 더 확장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제가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웠던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도 풀체인지에 가깝게 이제 신형 소나타보단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 부분을 대폭적으로 많이 늘려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은 아직 전체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신형 그랜저도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또 일괄적으로 또 다 버튼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지 않나라고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뭐 디지털 키나 빌트인 캠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 기능까지도 그랜저에는 다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해요. 물론 옵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모두 다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별로다라고 지적했던 플로팅 팝업 디스플레이는 현재 신형 소나타처럼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랜저는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전 모델에서 굉장히 실망을 줬던 부분들 다시 이제 복구를 해서 다시 멋지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이번 신형 소나타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랜저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그런 옵션들 뭐 빌트인 캠이나 원격 주차나 그런 기능들이 적용된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K7에는 그런 기능이 적용된다라고 전혀 언지가 안 돼 있어요. K7도 분명히 소나타보다는 상급 차량이기 때문에 적용돼야 마땅한 그런 모델인데 딱히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또 현대자동차에만 넣어주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출시 안 하지만 또 연식 변경 2021년형 뭐 2022년형 바꾸면 또 그때 넣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VBM 같은 이제 방향시등 켜면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 계기판에 있는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기능도 K7에 꼭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능인데 제가 K7은 아무래도 그랜저보다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K7에 더 많은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K7에 대한 그런 옵션에 대한 언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도 적용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K7에 풀 디지털 계기판을 안 넣어주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것도 연식 변경할 때 넣어주려고 일부러 지금 안 넣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드는데 이건 차가 출시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K7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시 예정일, 제가 처음에 초반에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K7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5월 중순이니까 곧 있으면 페이스리프트 되는 K7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년 초였지만 지금 올해 하반기로 앞당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를 적어놨는데 개별 소비세 인하를 올 하반기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혹시나 이제 개별 서비스 인하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랜저 판매량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서 그랜저는 아무래도 차값이 조금 더 비싸니까 개별 서비스에 인하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차값이 좀 더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그랜저 출시 시기를 앞당긴다. 이런 그랜저만 땡기지 말고 뭐 아우디, 벤츠 지금 인증이 안 돼서 못 파는 차 정말 많은데 이런 차들 인증이나 좀 내주지.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막 내년에 출시한다는 거 땡겨서도 출시해주는데 벤츠랑 아우디는 지금 아우디 4월 판매량 빵대였어요. 빵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우디가 지금 차를 4월 달에 한 대도 못 팔았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우디 A6, A7, A8, 뭐 Q5, Q3, Q8 정말 기대되는 차량이 많은데 빵대라는 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분통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대자동차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수입 자동차들도 적극적으로 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아자동차 K7 일단 먼저 나오고 추후에 그랜저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둘 다 보고 아마 구입을 결정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그런 구매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K7도 분명히 멋지게 나올 거고 그랜저도 멋지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K7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 그랜저도 소나타를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테리어도 많이 바꾼다고 하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미리 사전 계약을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K7과 그랜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알고 계시고 이 두 차량이 출시가 된 후에 한번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제가 나오면 가격도 비교해 드리겠지만 한번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결정하는 게 조금 더 후회 없이 차량을 오래 타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기아자동차 K7과 현대자동차 그랜저에 대한 리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